네, 118페이지 신학로 개척입니다. 118쪽.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인디언이야. 인디언이라는 말은 우리는 코리언이야. 그러면 한국인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언이라는 거는 인도 사람이다. 나는 인도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 서 있는 학생이 나는 인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인디언 하면 생각나는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역시 미국 땅에서 나도 인디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 콜럼버스 때문이죠. 콜럼버스가 소위 말하는 신대륙이라고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 대륙을 사실은 본인은 인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갔을 때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난 사람, 인도 사람에서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119페이지예요. 자,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서다 해서 우리가 신항로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유럽인들은 다양한 전설과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양에 가면 뭐 금이 있는 나라가 있대, 뭐 동양에 가면 이런 게 있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전설들이 막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원나라 할 때, 몽골의 원나라 할 때 배웠던 사람이죠. 마르코폴로가 쓴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 이 책을 보고 이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덕분에 동쪽 방향으로 가는 무역이 활발하게 열린다고 했죠. 그래서 동방의 산물, 동방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방에서 들어오는 물건, 이건 바로 향료 그리고 비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단 너무나 유명하죠. 중국 비단. 그리고 향료는 오른쪽에 보세요, 여러분. 자, 향료는 후추 같은 걸 말해요. 물론 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고기의 맛을 좋게 하고 그리고 고기의 보관을 길게 하고 더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의약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약품의 개념의 역할을 사실 향신료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 보니 당연히 가격이 있었겠죠. 꽤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우리 밑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시아 쪽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에서 아시아의 산물들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서 이걸 사서 옮겨주는 중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이슬람 상인들입니다. 이슬람 상인. 그리고 유럽 내에서는 특히나 여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굉장히 이 중개 무역에 앞장섰어요. 그러다 보니 유럽 국가에서 아시아의 물건, 아시아 산물을 사려면 이 이슬람 사람이나 이탈리아 상인들이 한번 건너서 본인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요즘 말로 하면 직접 구입, 해외 직구에 나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비싸게 살 바에야 내가 직접 구하겠다. 새로운 길을 구해서 내가 직접 교역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가장 이제 가격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이 제시됐던 이제 내야 했던 나라가 바로 제일 끝에 있는 나라겠죠. 제일 끝에 있는 이 두 나라가 가장 이제 필요성이 더 많았겠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여기 에스파냐 그리고 여기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가장 열심히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말이죠.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개 무역, 이어주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동방의 물품을 독점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이 사람들 마음대로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싫다. 유럽인들이 직접 내가 교역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항로, 바닷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각만 있으면 이제 실현하기 어렵겠지만 능력이 또 받쳐주는 시기이기도 해요. 지리학이나 천문학, 배를 만드는 기술, 게다가 중국에서 이미 들어온 게 있죠. 그죠? 바다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신항로 개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지도에서 가장 유럽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누구? 그렇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바다가 이제 바뀌게 돼요. 바다의 주인공이. 지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이전에 아시아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 이탈리아 상인과 이슬람 상인들이 오갔던 바로 이 바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무역하는 장소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뭐라 하죠, 여러분? 배웠죠? 이 바다 뭐예요? 땅하고 땅 사이에 있다 해서 그죠? 지중해라고 했죠.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이전에는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다면 이제 바다라는 새로운 항로, 바다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연 후에는 지금 여기에 새로운 바다가 있죠. 뭐? 그죠? 대서양. 더 이상 지중해가 아니고 대서양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대서양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올라와 볼게요, 여러분. 자,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아시아로 가는 동쪽 항로 개척에 애를 썼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쪽 포르투갈, 요쪽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방향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 그 말이고 에스파냐는 콜럼버스를 지원해서 대서양으로 돌아가는 서쪽 항로, 즉 요쪽이죠, 요쪽. 요쪽으로 갔고 사실 이쪽 방향이 원래 목적은 아니었고 이렇게 돌아가서 한마디로 서쪽 방향, 이렇게 서쪽 방향이 이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파냐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자, 위로 가볼게요. 특히 이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아예 세계를 한 바퀴 뺑그랗게 돈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 필리핀 쪽에 와서 죽었습니다. 예, 이쪽에 와서 필리핀에서 싸움이 나서 이제 본인은 사망을 해요. 근데 이제 같이 갔던 자신의 부하들이 한 바퀴 뺑 돌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에요. 마젤란. 이 사람이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그 해가 바로 1522년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기억해야 하는 연도 중에 임진왜란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임진왜란 몇 년이죠, 여러분? 임진왜란은 그렇죠. 전쟁이 났는데 1, 5, 9 있을 때가 아니라 했죠. 1, 5, 9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해. 임진왜란은 1592년 1592년입니다. 즉 1592년보다 좀 앞서죠. 그죠? 우리가 한국사 이야기를 할 때 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의 임진왜란 이전을 전기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젤란이 세계 일주했다. 이거는 조선 우리로 치면 그렇죠. 조선 전기 내용이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조선 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신항로 개척은 유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서 기존에 중요했던 바다였던 지중해는 이제 이제는 지는 해죠. 지는 해. 그리고 뜨는 해는 뭐예요? 그죠? 뜨는 해는 대서양이죠. 대서양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곳이 됐다. 무역의 중심지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기존에 있었던 이탈리아 도시나 오스만 같은 나라들은 이제는 당연히 쇠퇴하게 되고 반대로 대서양 중심의 국가들은 잘 살게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바다로 나가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까지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신항로 개척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진취적이다, 뭐 나아갔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보이는 단어인데 철저하게 유럽인들 중심으로 만든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나오는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 유럽인들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했죠. 그러니까 신항로 개척을 아시아나 아메리카, 아프리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척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마땅하지 않죠. 사실 좋은 뜻이 이 사람들한테는 식민지의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척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는 지금 신항로 개척, 새로운 항로 개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용어의 변경이 있기를 앞으로 역사에서 역사 용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대서양 무역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밑에 한번 볼까요? 지도를 봐보세요. 지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지도를 봐보세요.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아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메리카 부분은 아예 색깔이 다르죠. 아예 회색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유럽, 아시아 이쪽만 이렇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아메리카 지금 미국 있는 땅이요.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이쪽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쪽은 색깔이 아예 회색. 그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물건이 오면 중간에서 이슬람 상인이 끼고 유럽으로 갔다. 그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랬던 길이 그리고 지중해가 중요했던 이런 길이 이제는 바뀐다. 뭘로? 그렇죠. 새로운 항로로 열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바닷길을 알게 되면서 바뀌게 된 게 바로 이거죠. 자, 이제는 아메리카도 색깔이 같은 색깔로 칠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에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넘어옵니까? 뭐가 넘어오죠?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죠? 노예가 넘어오잖아요. 자, 일단 아메리카에 들어온 유럽인들이 원주민, 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쓰고 싶겠죠. 실제로 노동력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력을 너무 심하게 착취하다 보니 원래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사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유럽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무서운 병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병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면역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여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거 이제 사망해 버립니다. 죽어 버립니다. 이 말은 노동력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이제 잡아다가 아메리카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노동력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노예 장사하는 게 굉장히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자,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나 상아, 코끼리 상아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메리카에도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메리카에서 이 노동력을 바탕으로 은광, 금광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설탕도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낸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무기나 일상용품을 아프리카로 보낸다 해서 이 모양이 삼각형이다라고 해서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삼각무역. 그죠? 여기서 중요한 이제 교류하는 자원이 바로 슬프게도 노예입니다. 노예. 여기 노예 있죠? 노예. 그리고 은과 설탕. 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할 때도 했었고 중국 명나라 청나라 이야기할 때도 했었죠. 세금 거두는 거 은으로 했다 뭐 그런 얘기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자 다시 위로 한번 가봅니다. 쭉 가서 보시면 여기 아메리카의 포토시 은광의 모습이라고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은광에 가서 원주민들을 이제 괴롭히고 착취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은광에서 은을 이제 뽑아내서 이런 은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유통이 됩니다. 이 포토시 은광이 우리 배웠던 이미 이전에 배웠던 부분의 지도에 포토시 은광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100 몇 쪽이냐면 명나라 청나라 배웠을 때 거기거든요. 명나라 청나라 배웠을 때 그러니까 104페이지입니다. 104쪽. 바로 여기네요. 104쪽. 여기 보시면 104쪽에 지도가 있죠. 104쪽의 지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여러분? 그죠? 이 지도 명나라 조선 이때 배웠던 부분이에요. 은이 이동했던 내용에 이 포토시 은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올게요. 119쪽.
자, 본문 들어가신 본문 계속 보시면 같은 내용. 자, 대서양 무역은 대서양이 중심이 되는 무역, 즉 새로운 항로가 개척된 이후의 무역. 그 무역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삼각무역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영상 말고 또 지금 링크를 걸어줄게. 설탕에 관한 겁니다. 설탕 아시죠? 여러분이 먹는 그 설탕 맞아요. 그 설탕을 이제 유럽인들이 어떤 식으로 얻었는지, 그리고 그 설탕으로 어떤 부를 축적했는지에 관한 영상인데 꼭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새로운 작물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담배, 감자, 코코아, 옥수수. 코코아가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고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목숨을 이어주는 그런 구황 작물로서 쓰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도 고추가 들어오게 되죠. 고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김치가 빨갛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로 무역의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 방향에서는 동방에서는 차와 면직물 등 새로운 산물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차 유명한 건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리고 면직물로 유명한 거는 이제 인도산 면직물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아메리카로부터 많은 양의 금과 은이 금은 이건 이제 화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올라서 물가가 크게 뛰었다 해서 가격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 엄청난 변화의 혁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가격 혁명이라고 하고, 당연히 유럽에서는 이 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장사, 상업, 그리고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들이 크게 발전하고, 교역이 이제 아주 규모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사업할 때 쓰는 이렇게 기간을 두고 나중에 돈을 내는 게 어음이죠. 이런 식으로 어음까지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 성장 덕분에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장사 많이 했다 해서 상업혁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은 엄청 비대해지고 돈이 많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대륙은 착취당하고 이제 문제가 식민지 당하고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1번 보세요. 신항로 개척 이후 세계의 무역로, 그러니까 무역의 길이죠. 무역의 길이 어떻게 변했다 했죠? 일단은 기존에 여기 지중해가 중요했는데 신항로 개척을 하고 나서는 어떤 바다가 중요하죠? 그죠? 대서양이 중요한 바다로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위로 한번 올라볼게요.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책에 보시면 여기. 그죠? 그리고 이후에는 삼각무역의 형태로 발전했다. 이 두 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줄로 정리를 하세요. 여기 하고 여기.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정리가 가능하니까 잘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이거 외에도 이제 영상 올리는 거 같이 한번 봐주세요. 설탕에 관련된 거, 플랜테이션 관련한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